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오늘은 정말 이분도 제가 삼고초려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참 모시기 힘들었던 것이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계시다고요? 네, 좀 네. 차차이 들어볼 건데 뭐 바다 건너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다가 동남아 순회 공연처럼 이번에 좀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바야흐로 2026년을 조망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 말띠의 해 네. 아니겠습니까? 등등.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가 연일 화제죠. 그래서 저희 밥보다 투자 시간에서도 과연 내년도 트렌드는 뭔지, 또한 트렌드 코리아가 바라보는 10가지 키워드, 세상의 변화는 뭔지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모시기 전에 제가 먼저 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습. 네, 예습하고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네. 빈센트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에서 매년 10개 키워드를 꼽잖아요. 올해는 홀스 파워입니다. 홀스 네, 파워. 각 키워드의 앞 글자를 따서 네. 홀스 파워라고 지었는데요. 첫 번째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AI가 일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업무 과정 중 최소 한 번이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점검을 해주고 결정을 해주는 구조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AI 위에서 생각하고 똑똑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코노미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건 내가 알 것 같다. 필링. 뭘까요? 네, 필링의 이코노미. 네, 기분이 소비를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기분파. 네, 그래서 더 행복하게, 더 차분하게, 더 신나게 만들어주는 제품 서비스를 선호하는 그런 흐름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로 클릭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AI가 먼저 판단하고 결과 상품을 제안해주는 디폴트 환경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왜 클릭 수에 의존을 했잖아요, 마케팅이. 근데 이제는 AI 답변 영역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선호하는 흐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레디코어가 있는데요. 이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의 가치가 된 세대를 의미한. 네. 저 레디가 Are you ready 할 때 저 레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요즘이. 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예행, 연습으로 생존 전략을 짜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AX 조직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유추가 되시나요? 글쎄 AI는 들어간 것 같고 네. X는 뭐지?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네. 네. 이게 AI 도입으로 조직 구조랑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뀐 형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랑 직급의 경계가 흐려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빠르게 모였다 흩어지는 유연 자율 조직을 가리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픽셀 라이프가 있습니다. 픽셀 아시죠? 픽셀 알죠? 네, 픽셀처럼 작고 많고 빠르게 변하는 단위로 삶이랑 소비가 쪼개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고요. 끊임없이 경험을 갈아타는 소비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프라이스 디코딩. 뭘까요? 디코딩 모르겠네. 프라이스 디코딩 뭐죠? 가격? 소비자가 뭐 비슷합니다. 네, 소비자가 가격을 원가 브랜드 가치 유통 마진으로 해독하면서 판단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건강지능 HQ가 있습니다. 저거 왠지 장수하자 헬스 IQ? 오, 헬스? 네, 우리 IQ, 건강기능? EQ처럼 네. 헬스, 건강지능, 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명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둔 건강 관리를 뜻하는 키워드고요. 아홉 번째로 1.5가구가 있습니다. 온전한 1인 가구에 느슨한 연결감 0.5를 더한 새로운 생활 단위인데요. 혼자이되 완전히 혼자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인간을 뜻하는 키워드입니다. 요즘 트렌디이긴 한데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이즘이 있습니다. 근본이즘. 네. 네. AI랑 가짜 콘텐츠가 넘쳐날수록 진짜랑 원조, 오래된 근본 가치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송디가 오늘 글쎄 이 박사님을 만나서 설레서 그런지 예습을 했는데 네, 제가 매년 읽는 아주 네.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요. 이 트렌드 코리아 저도 예전에 트렌더슨 날이라 그래서 여기 지필에 뭐 보조 참가원으로서 한 5, 6년 정도 제가 활동했던 것 같은데 사실 1년 내내 준비해요. 그래서 내년도 키워드가 어떤지 관심이 있는데
자, 서두가 길었죠? 빨리 이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신 이수진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세요. 어때서요? 예습 어떠셨어요? 쭉 보니까. 사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 연구소로 모셔야 되나 뭐 이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취업 큰 그림. 저 가도 그러니까. 되나요? 근데 박사님 제가 쭉 보니까 약간 그 느낌에 AI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역시 저희 트렌더스 나래 활동을 너무 잘해주신 빈센트님 다우신데요. 특히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6의 핵심적인 건 저희도 AI를 빼놓고 설명하긴 어렵다. 이런 인식 속에서 AI를 필두로 해서 좀 거대 흐름을 짚고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내년을 전망해보자 이런 인식 속에서 사실 AI가 핵심이고요. 크게 뭐 AI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제가 자료도 좀 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AI가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설비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하지만 사실 일상에서는요 네. 이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와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AI 수준에 대해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보면 이제 분명히 AI 어답테이션 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캐치했던 것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챗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관련해서 연관어를 검색을 해보면 예전에는 뭐 보시다시피 개발, 미래, 투자 이런 키워드가 특히 뭐 반도체 키워드가 많이 따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일상, 대화, 목표, 공부 이런 우리의 진짜 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 좀 많이 캐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6년도에는 진짜 AI가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원년 연도로 봐도 되겠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저희가 이 AI를 필두로 해서 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26년 이 10가지 키워드를 쭉 다 그냥 막 기억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능화, 일상이 지능화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뭐 HQ라든지 뭐 아니면 제로 클릭, 소비가 지능화된다. 지능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소화입니다. 이건 거대 흐름이라서 저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네. 축소화되고 축약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거 내가 되게 궁금했던 건데 AI 시대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AI 머신 이전에 로봇을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은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인간이 로봇처럼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캐치를 해주셨던 게 지능화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상에서도 효율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면모로 더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제로 클릭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비의 측면에서 이 제로 클릭은 결국 말 그대로 정말 클릭의 단계가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제로 클릭이 요즘에 보면 오픈 AI가 이번에 뭐 스트라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이 AI 시스템으로 실제로 소비 영역을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쇼피파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이 연계를 하면서 실제로 상품을 내가 검색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미 미국에서는 적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우려해야 할 만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많이 살지에 대해서 키워드로 내가 만들어서 성능 좋은 노트북 이런 식으로 내가 키워드를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키워드 검색에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제는 AO 그러니까 답변 최적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A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품을 노트북을 파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키워드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의 그 소비 환경까지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뿌려줄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제로 클릭화 되는 시점 속에서 오히려 역코딩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오히려 인간이 더 기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 반대로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인간을 더 이해해야 돼요. 아, 더 인간의 맥락과 인간의 그 아주 그 미묘한 그 순간의 요 판단들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내가 질문을 하지 굉장히 맥락까지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싼 상품을 소비자가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어떤 맥락에서 어떤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할 거지, 사실은 더 인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역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클릭이 시사하는 바인 거죠. 오히려 인간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로 클릭인데 사실 재밌네요. 이전에는 물건을 유통하는 것이 휴먼,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각인되기 쉽은 키워드 중심의 세일즈 마케팅 포인트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GPT 모델을 통해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 어떻게 질문할지를 먼저 가늠해서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맞습니다. 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네, 맞습니다. 더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워지면서도 뭐 그러네요. 네, 그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의 그 개인 맥락을 더 파악해야 된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편다성 아나운서처럼 오늘 내일의 하루에도 변덕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팝니까 이런 걸? 네. 아, 저를 어떻게 분석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편다성 아나운서한테 뭘 팔려면 예전에는 딱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질문하는 편다성 아나운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상황이 바뀌고 기분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잡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AI가 하는 거고요. 그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AI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판단 주체가 AI다. 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 AI랑 한국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저도 잘 모릅니다만 보면은 우리 한국이 LLM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AI 버블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은 조금 더 우리가 요즘에 뭐 한국 LLM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점이 이 적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 이런 기능이 나왔을 때 그거를 또 다른 시장에서 적용해서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어떤 서비스 이런 걸로 기획을 너무 잘하는 게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 LLM을 자체를 우리 가지고 뭐 이런 거 여부를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일상에서 소비에도 이미 적응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네. 이런 어떻게 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화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시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AI 필두로 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또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소버린 AI, 우리만의 모델, 우리만의 AI를 장착하자는 데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순희 박사가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민족이 응용의 민족이었지 효자손 긁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쓰잖아요. 이 응용의 미덕이 AI 시대도 되게 활기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2026년 키워드가 AI 관련해서 모두 파생이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술적인 면보다는 감정 그리고 속도보다는 깊이에 더 중점을 두셨어요. 그럼 소비자가 돈 쓰는 방식이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도 준비하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아까 계속 지능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인간다운 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인간다운 면에 대한 그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은연중에 난 다 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비에서도 저희가 필코노미라고 했지만 이 느낌이 되게 어떤 핵심적인 그 경제 성장을 돈을 만들어주는 어떤 중요한 기능 요소로서 기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필코노미가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가장 인간다운 영역이거든요. 감정보다도 기분이라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해보시면 감정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인지가 되는 상황이지만 기분은 인지도 잘 안 돼요. 갑자기 막 바뀌고요. 네. 갑자기 막 이런 변화도 있어요. 근데 이 기분을 보면 우리가 그 기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하고 이 기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의 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코노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운 면도 있지만 필코노미와 관련해서 인간화라고 하는 두 번째 표현으로 두 번째 장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요즘에 키워드 신조어 혹시 들어보신 지 있나요? 신조. 네, 혹시 느좋이라는 신조어. 저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느낌 좋은. 아, 네. 그래서 느좋카가 음. 느낌 좋은 카페래요. 느조카. 네. 자동차가 아니고 카페. 네. 느조카. 그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음. 감다살이라고는 감다살? 네. 감 다 살았다. 오, 네, 맞아요. 맞죠? 역시. 반대가 감다죽 맞죠? 맞습니다. 음, 네, 느조 감다살. 네, 네. 진짜 실제로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느좋과 관련된 언급량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느좋뿐만 아니라 뭐 감다살이라고 했을 때 연계되고 있는 키워드가 브랜드 이런 말들이 꽤 많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다살 브랜드, 뭐 느좋 브랜드, 아까 말씀 주셨던 느좋 카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사실 느낌이라는 건 굉장히 인간다운 면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것을 달성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뭐 미국에서 뭐 LA에 뭐 요즘에 보면 정말 멋지게 오픈한 한국인들이 오픈한 카페 같은 데 가보잖아요. 네. 정말 그 사람들의 리뷰를 들어보고 사람들의 방문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느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영역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느낌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면모들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저희가 필코노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근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요즘에 뭐 박물관 방문객 수 늘어나고 있는 거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캐대헌이라는 컨텐츠가 딱 터져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요. 굉장히 어떤 기술적 발전과 변화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오히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근원성에 대한 탐구, 그다음에 요즘 명품 업계들도 많이 힘들어요. 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소비 축소 상황 속에서 브랜드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자,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좀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 게 에르메스라는 정말 약간 좀 고가의 브랜드인 건데 이 에르메스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이 헤리티지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우리 왜 막 명품 엄청 구매했을 때 로고들이요. 보통 어떻게 하면은 신규 소비자를 영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로고들이 굉장히 고딕체처럼 좀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헤리티지를 좀 포기하고서라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더 각인을 많이 시킬까였다면 정확하게 최근 들어서 많이 다시 바뀌는 게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브랜드 로고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근본적인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반대급부로 오히려 AI가 치고 나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능화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설계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근원적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에 대한 트렌드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변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이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결국 돌고 돌아서 나를 찾아보는 자아를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아까 필코노미 얘기를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기분이다, 느낌이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오늘 기분 좋았어 는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느낌 좋은데? 이거는 상대적인 상호작용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필코노미가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후자이고요. 왜냐면은 필코노미가 결국엔 경제적인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면은 예전에 브랜드 선택을 할 때 예전에 보면 어떤 그 사실 이런 말을 하기 조금 무섭긴 아니, 괜찮아요. 한데요. 아니, 괜찮아요. 무섭긴 한데요. 최근에 이 영포티라는 현상이 음. 좀 사회적으로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자, 근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사실 이 필코노미와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보통 이 영포티들이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감다살 혹은 느낌, 느좋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명품 브랜드나 관심을 많이 받았던 브랜드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로고 플레이가 크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눈에 봐도 저건 어떤 브랜드구나라는 게 있다면 최근은 정말 아닙니다. 혹은 매장을 가보시거나 좀 사실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은은하게 그 하나 시그널 하나로 네. 느낌 있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정말 하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 어떤 소구가 되기 위해서 느낌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다운 면모를 더 고민해야 되는 역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필코노미 그 상당부 그 키워드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필코노미는 왠지 좀 내년에 강탈 또 다른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번 연도 키워드가 홀스 파워잖아요. 이게 말의 힘이라는 은유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이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우리 사실 갑자기 또 역사 이야기 하자면 좀 머리가 아픈데요. 우리 인류사를 약간 좀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웅들 옆에는 항상 말도 같이 서사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뭐 관우의 적토마, 병오년, 오늘 붉은 말을 그 자체도 의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부케팔로스라고 하면은 알렉산드로스, 네.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도 마렌고 이런 식으로 항상 영웅들 옆에는 말의 서사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은요, 말을 통해서 전쟁이나 뭐 혹은 유통이나 혹은 모든 역사, 인류 문명의 역사의 근원적 힘이 되어 왔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horse power, HP라고 하면 우리가 HP라는 말 그대로 이 마력이 되어 줄 만한 동력을 우리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실한 마음에 저희가 홀스 파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감히 좀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중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말이 홀스가 아니고 우리 토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말이요? 네, 왜냐면 영웅 옆에는 항상 말이 있었다는 건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만큼 영웅이 하는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단축시키고 그 영향력이 되게 빠르게 전파된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도 최근에 단기간에 퍼지는 그 영향력을 갖고 말의 파워가 저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인 줄 알았어요. 오늘 필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괜찮아? 네, 괜찮으신데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물론 트렌즈 코리아가 앞에는 12지신을 따서 동물을 형성하고 뒤에 하지만 이 이중적인 고민을 좀 해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좋네요.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김남주 교수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중법. 근데 이게 이 단어를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시고 맞춰서 10가지를 뽑으시나요? 아니면 10가지 키워드를 먼저 뽑으시고 이 단어를 정하시나요? 네, 보통 그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좀 상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도 있고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게 엄청 두드러진 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완전 이겁니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키워드 좀 재밌네요. 픽셀 라이프.
네, 맞습니다. 얼마나 더 작아져야 돼요? 정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거시적 트렌드 있잖아요. 정말 거대 트렌드는 매년 반복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축소화에 대한 현상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21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또 한 번 이 픽셀 라이프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는 픽셀은 정말 최소 단위인 거잖아요. 이 픽셀에 대한 모든 일상화되는 면모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계속 짧아지고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꼭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 라는 질문도 꼭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빨리 바뀌는 거 언제 또 다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고, 그런데 그걸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픽셀 라이프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소비의 축소와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픽셀 라이프라는 측면에서 소비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진짜 요즘 소량화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니 화장품 보이시죠? 뭐 검색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올리브영이나 매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키링에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화장품들이 좀 많이 기획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그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 아닌데 그래요? 네, 저 진짜 좀 둔하거든요. 근데 예전엔 제가 그 좀 큰 용량의 화장품을 많이 사용했다면 요즘은 작은 용량의 화장품을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사용을 할 정도면 정말 미니 트렌드다. 화장품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경제학적으로 좀 의문인 게 부피와 보이는 형상이 작아졌다 그래서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픽셀 라이프는 어떤 게 소형화되고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가격 측면에서 보면 용량이 더 작아졌는데 훨씬 더 비싸졌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면 이제 또 다른 키워드가 프라이스 디코딩이 있잖아요. 이것은 가격을 좀 더 가성비 효율성으로 다운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픽셀 라이프가 물건이 작아졌다고 가격이 쌀 필요는 없는데 이 프라이스 디코딩이 바로 뒤에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상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럼 요즘에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 무조건 가성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가 제품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말도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요즘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예전에는 그 실제로 어떤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좀 좋아하는 제품이라면은 좀 돈을 투여해서라도 구매를 하겠어라는 응답이 사실 좀 높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작년부터 완전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구매할 거야라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프라이스 디코딩 한다라는 건 보면 물건을 안 산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물건을 비싼 걸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봉제가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이 유통이 어떤 식으로 왔으니까 예를 들어 한 유통값에 한 100만 원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얘가 지금 마케팅에 한 100만 원도 좀 썼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300만 원의 가치를 해체시켜서요. 나는 100만 원만 있어. 그러면은 그 해체된 기준에 맞춰서 그 100만 원에 상응하는 것만 뭐 원자료 값만 상응하는 뭐 또 다른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형태로 요즘 소비 현상에서 나오는 그 사실 픽셀 라이프와 연결이 되어서 프라이스를 일단 해체한 다음에 조금 더 최소 단위로 구매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은 실제로 가격 관련 연관어를 보시면 네. 21년도에서 22년도에서 보면 가격 했을 때 연관어들이 꽃이 있었는데요. 좀 낭만적인가요? 뭐 이런 키워드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림 서비스가 눈에 띄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잠시만요. 당시 이게 가격이라고 그냥 포털에 물어보니 커뮤니티에 쭉 서치해 보니까
꽃이 1순위라고요? 아니요, 이게 좀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네. 이제 블로그나 커뮤니티와 카페와 SNS 전체에서 사람들이 언어 분석을 해보는 거죠. 가격이라는 키워드에서 뭐 어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따라오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계속 추적을 한 결과표인 건데요.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리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21년도, 22년도 명품을 구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격을 높게 판매한다든지, 네. 그래서 리셀가, 뭐 진품, 가심비, 득템 이런 키워드가 좀 확실히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24년도, 25년도에 오면 올수록 보면 이제 가성비, 그다음에 구글 리뷰, 추천템, 찐템, 저렴이 이런 키워드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스를 디코딩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결과물이군요. 근데 이게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심비라는 단어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예전에 우리가 가성비라고 했을 네. 때 이걸 가심비는 결국 내 마음의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돈이 얼마든 내가 좋아하면 조금 구매하겠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가성비라는 것이 예전에는 무조건 싸다, 어쨌든 비율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싼 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요, 적당한 가격을 낮추되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의미를 은유화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면 요즘은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근거를 따지고 이런 성능과 성분에 의해서 우리 브랜드가 이 브랜드에 더 유능합니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쪽으로 소구를 해야 더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얼마 전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사건 중에 하나가 팔런티어 팝업 스토어를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팔런티어라는 회사, 우리 지금 증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한 기업이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요, 뭐 하는 기업인지도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파악하기도 그쵸. 어려운데 이 회사가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5시간이 걸리도록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네.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해 보면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브랜딩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거로서, 실력으로서, 성능으로서 보여줬을 때 그것이 브랜딩에도 연결이 되는 형태로 조금 더 진일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고 이해도 되면서 또 많이 삭막해졌다라는 생각 좀 드는 게, 꽃 있잖아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꽃이 그런 것 같아요. 꽃은 대부분 뭐 꼭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가 많이 삽니다, 여성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이 꽃의 값어치는, 프로포즈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꽃의 값어치는 무한대예요. 하지만 꽃의 정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디코딩 하다 보면 그게 정가가 얼마지 정확히 나오면 그 이상의 무형의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컨텐츠와 무형 가치를 크리에이트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더 팍팍하겠다라는 생각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양가적으로 계속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도 사실은 더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능적인 면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는 면도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인간다운 게 뭘까? 굉장히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형의 가치,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연결이 되어서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다면 뭡니까? 이거야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트렌드를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왜 트렌드를 알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같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이거 맞춰보고 싶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대부분이 다 눈 뜨면 변하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욕심? 욕심? 역시 요즘에 거의 작두 탔어요.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인간의 본능 욕심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인간의 본능적인 면은 쉽게 잘 변하지 않죠. 뭐 우리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자기한테 10년 뒤에 뭐가 바뀔 것인가요라는 질문은 다들 하는데 10년 뒤에 뭐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요라는 질문은 잘 안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모두 고려해야 되지만 사실 사업이란 건 변하지 않는 것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 게 사업 아닐까요? 라고 했던 말을 저도 잘 기억을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계속 보지만 세상은 바뀌죠.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속아내고 분별해낼 수 아는 해안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더 강조해 봅니다. 와 이거 거의 뒤통수 딱 맞은 느낌인데 이거 재밌는데 트렌드 코리아 하지 말고 이런 걸 책을 쓰세요. 이런 걸 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트렌드 코리아 뭐 언제까지 트렌드 코리아 할 거예요. 우리 한 1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잖아 지금. 저는 네, 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가 꽤 많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작업하다 보면 꼭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고 왠지 그냥 애정이 가는. 애정이 갈 수도 네. 있고 근데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의 GP 과정을 한번 참여해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픈 손가락이 대부분이에요. 키워드는 멋있는데 이 스토리가 잘 안 나와. 꾸역꾸역 짜내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번에 가장 애증이 담긴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사실 애증이라기보다는 애정 그 자체인 그래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키워드가 있는데요. 사실 1.5가구라는 키워드가 사실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뭐 주식과의 연계도 좀 떨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화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기 어려운 키워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가장 인간다운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가구 저희가 이번에 1인 가구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000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대세화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깊게 파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요 1인 가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1.5가구구나.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게 너무 재밌었던 분인데 자기가 이제 독립을 했대요. 여성분이셨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엄마는 이제 15분 거리 사시고요. 그 다음에 매번 아침마다 통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밥도 일주일에 한 4-5번을 같이 드시고요. 그래서 저건 또 독립한 거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어요. 근데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인 가구인데도요.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4인 가구예요. 근데 냉장고 칸을 다 칸칸이 다 분리했대요. 왜냐면은 남편 먹고 싶은 거 다 다르고 여성분이 와이프가 먹고 싶은 게 다르고 아이는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완전 냉장고 칸을 다 분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긴 한데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구나. 이래서 1.5가구가 되게 근원화되고 있구나. 외로움을 되게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형태로 저희가 1.5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사실 왜 애정을 가지냐면 정말 제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자존감 1.5가구. 네. 모든 게 뭐 외로움이 다 근원의 병이죠. 자, 맞아. 그 얘기 빼먹었다. 오늘 우리 이순희 박사 친필 책 주기로 했잖아요. 맞다. 여러분, 저희, 네. 오늘 이수진 박사 어렵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그냥 보낼 수 없죠. 제가 문제 낼 건데 이 문제 맞추시면 이수진 박사의 친필 사인이 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을 드립니다. 총 몇 분께 드리죠? 뭐 몇 분 드릴까요? 네. 몇 분 드릴까요? 저는 가지실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일단 뭐 반응을 보고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5분 네, 좋습니다. 5분 정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내야지. 네. 문제는 제가 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겁니까? 다음 중 좀 재밌는 문제로 냈어요. 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 1번 고소노화, 2번 저속노화,
3번 저속 노하. 4번 나이야 가라. 나야 가라. 사실 저 나이아가라 정말 예전에 저희 그러니까요. 네. 우리 송디가 복고입니다. 네. 아. 그러면 뭐 답에 가까운 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객관식인가 이거? 중간에 있습니다. 아 중간에 있어요. 네, 이거 객관식이고요. 네. 제가 드린 4개 보기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지금 저기 링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보이시죠? 저 링크로 들어가셔서 답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수진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속노화, 저속노화, 저속노화 나야가라. 나야가라는 네, 어떤 분이 의견을 냈는지. 네, 좋네요. 자, 벌써 시간이 43분이나 지났어요. 저 개인적으로 방송 한 3년 만에 같이 하는데 그죠. 훨씬 더 오랜만이죠.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훨씬 더 밝아지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저희 손님 오시면 마지막은 항상 이걸로 끝내세요. 2026년을 바라보는 기회의 해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지필진으로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삶은 불편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해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계속 핸드폰 보고 편안한 일상을 살잖아요. 근데 투자 기회도 그렇고요. 모든 가치는 불편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불편해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불편해지자. 저는 그것을 불편함을 좀 더 익숙하고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도 한번 치환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편한 세상에서 다소 2026년에는 불편함 속에서 또 큰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신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시장의 중심이 될 핵심 테마와 주도 종목을 점검해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6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투자 전략의 야전사령관 이선엽과 바이더딥 코스피 4천을 예측한 여주사 빈센트의 2026 매크로 투자 전략, 그리고 하나증권 베스트 PB 3인이 전하는 슈퍼리치들의 투자 키워드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의도 2026년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유태우 PB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태호 PB입니다. 유태우 PB.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또 역시 엄중합니다. 전반적인 브리핑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상승 테마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 지주 등등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 반도체가 좀 크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이후에는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반도체 대신에 그 분위기를 이어받는 듯 하면서 크게 올라줬고요. 지주사 계속해서 같이 올라줬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촉속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오면서 증권 업종이 많이 올라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배당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게 같이 따라오면서 이제 은행 업종들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포 탐욕 지수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화면 같이 보여드리면은, 네, 일단은 탐욕 지수가 좀 낮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좀 지난주 막판에 들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탐욕 지수가 좀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잠시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탐욕 지수를 이렇게 매우 탐욕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주에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에 그 상승폭을 같이 못 따라갔었는데 과연 거래 정지가 풀릴 때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KB금융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산 업종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아직까지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그 전투기 공급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와중에 이제 국내 방산 업종들이 이렇게 수급을 못 받는다는 점도 좀 특징적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목해봐야 될 소식이 국내 5대 기업이 국내 투자를 통 크게 한다고요. 네, 제가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삼성이 450조, SK가 128조, 현대차에서 125조, LG가 100조 등등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통 큰 국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논의 차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노고를 치하하면서 규제 개혁을 약속을 했고요. 이거에 호응하듯이 또 회장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우리도 그럼 국내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크게 하겠다고 말한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지만 이 돈을 받는 업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돈을 받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소부장 업체들 주가가 지금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5대 재벌들, 큰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에 스프레드 아웃되는 밸류체인 상에 있는 소부장들이 움직인다. 네, 맞습니다. 지금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삼성전자 향이나 하이닉스 향으로 납품하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현재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STI도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어가시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그런 소부장 업체들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여전히 주도주는 SK하이닉스인데요?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6% 이상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도 3%가량 상승 중인데 네, 삼성전자 3% 이 두 상승. 기업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나요? 지금 그 미국에서 반도체 AI 거품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요.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이크론과 함께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AI 거품 논란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다, 혹은 거품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들의 좀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국내에서. 그 많이 빠진 만큼 그런 반등 기대감도 좀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오늘 6%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와중인데도 아직 그 뉴스가 한번 크게 나왔었던 60만 닉스
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3% 상승 중이지만 10만 원을 간 넘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크게 상승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전고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부장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수페타시스가 15.3%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도 20% 상승 중인데요. 이제 기판 쪽에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판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CCL이라고 동박 적층판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네. 지난달에 이제 두산이 CCL 관련해서 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에 두산이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좀 크게 상승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PCB 기판이라던가 CCL 쪽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미셀도 그 두산에 이제 그 경화제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크게 상승을 하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화장품이랑 엔터주 지금 어떤가요? 네, 화장품주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APR인데요. APR은 현재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제가 이번에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APR이 있습니다. APR이 한 12%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호실적을 냈는데요. 하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이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APR에게 걸고 있었던 그 기대감 자체가 좀 높았다. 이 컨센서스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겠고, 컨센서스를 12%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은 어때요? 바이오 업종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에이벨 바이오인데요. 네. 에이벨 바이오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외에도 알테오젠이 원래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주가에서 계속 머물러 주면서 크게 움직이진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가 오를 때 좀 크게 따라 오른 종목 중 하나입니다. 같은 ADC 테마이기 때문에 따라 올랐다가 현재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뭐 관광 관련된 업종들, 관광 업종은 뭐예요? 우리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투어 업종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투어 업종들 당연히 중국에서 한일령, 원래는 한한령이란 말을 많이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일령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 총리가 유사시에 대만에 개입을 하겠다, 일본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좀 일본을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일본 방문을 좀 자국민들한테 일본 방문하지 말아라 거듭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유학조차,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들어가지 마라, 일본에 그냥 가지 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 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행을 이제 나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오겠네요. 한국으로 올 거다. 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관련 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일령이 세지면 세질수록 중국은 그 대체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엔터 업종들에게 한번 연초부터 불었었던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들 에이펙 때 크게 올랐다가 현재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은 수혜를 볼 수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한한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미디어 중에 캐대헌이 한창 유행을 끌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K푸드, K컬처의 한 부분으로 K푸드도 굉장히 좀 평가를 좋게 받았었는데, 삼양식품이 제가 그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다고 식품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와중에 당연히 그 중에 농심이 있습니다. 네. 네, 농심이 그 캐대헌과 좀 협업한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 주가가 조정을 한번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양식품과 함께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좀 크게 상승을 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원래 라면 업종, 그러니까 식품 업종은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거를 위주로 보고 있었지만은 사실 발목을 계속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수 부분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선 라면이 잘 팔리는데 국내에선 라면이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내수 부문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수도 반등하고 해외도 계속 좋아? 그러면은 이제 농심이나 삼양식품 좋겠다, 이런 논리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주가에 10% 정도 상승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강타했던 것 중에 가장 불안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지난주에 조인트 팩트 시트도 발표됐지만 우리 달러 환율이잖아요. 달러 환율의 우려 때문에 우리 장을 이끌고 있는 수급적인 앵커가 없다. 즉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개인이냐 등등. 오늘 수급적 동향하고 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급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코스피가 1.47%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좀 수급을 오랜만에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루에 거의 한 4조씩 이제 매도를 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지금 이 한 3, 4천억 정도는 아직 크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위에 제 마우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단위가 다릅니다. 14일 금요일 날 그 외국인이 매도한 그 금액 자체가 좀 단위가 다를 정도로 좀 크게 나가 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이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개인 주도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아직 코스닥에는 수급이 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세보다 지금 매수세가 적은 이유가 환율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빠진 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환율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제가 일별로 따졌을 때 금요일 날 환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한국 정부에서 환율에 대해서 좀 구두 개입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환율이 하락해 주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해서 나가려는 수요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낮아지니까는 지금이다 하고 네. 돈을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조금 진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자금들이 크게 이제 한국에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참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이니까 다사다난한 한 주가 또 시작될 것 같은데 오후장 투자 전략을 펼친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지금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물론 네. 지금 좀 늦게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발표가 다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하는 실적을 낸 종목들이 현재 수급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자면은 LNF랑 포스코 퓨처인 같은 2차 전지 업종들 지금 좀 컨센서스 대비 좋게 나오면서 여태까지 2차 전지가 한동안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미포라던가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다 똑같이 조선업종에서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팩트시트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좀 외국인 자금이 크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네. 현대미포도 방산 관련해서 또 엮여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테마나 수급 위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온 시스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당연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라던가 대신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증권주 당연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살펴보시자면은 특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JS 코퍼레이션과 FNF의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패션 업계가 한동안 좀 주가가 엄청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좀 주가가 실적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랜드 패션의 물류창고 화재가 또 주말에 네. 있었잖아요. 근데 화재가 났다는 거는 거기에 있었던 재고가 모두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뭐 1,100만 장이 전소됐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보험을 해준 보험사한테는 안 좋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옷들을 만들어서 채워 넣어줘야 하는 의류 OEM 업체들은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영업무역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영업무역 주가가 현재 13% 정도 상승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한세실업도 있는데요. 한세실업 주가도 최근에 크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류 OEM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패션 브랜드 업체들도 한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으니까 실적도 좋게 나온 김에 좀 한번 바닥권에서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주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없으신 분들 지금 빨리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부장이요. 네. 반도체 소부장. 없으신 분들 빨리 사세요가 네, 한마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네. 그거 이틀 동안 저희 행사하죠? 리서치 네. 전망 포럼이요. 네, 어떤 거죠? 네, 하나증권 하면 또 리서치 센터가 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하나증권 2026 리서치 전망 포럼이 18일, 19일 하나TV에서 생중계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 리서치 센터의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이벤트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진행하러 가시죠? 네, 제가 이틀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르게 네,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오후장에도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엄중한 시기니까 저희 유태우 피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증권이 내년도 시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18일과 19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니까요. 그것도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